오늘은 지방흡입의 장점 또는 지방흡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텐데요. 오늘 나름대로 상세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는 하지만 부분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은 따로 영상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지방흡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당연히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지방흡입을 하면 실제로 볼륨이 줄어들까요? 충분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은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제일 안쪽으로 골격 구조가 있고 그 위로 장기나 근육층이 있고요. 그 위로 지방층이 있습니다. 그 위로 피부층이 덮여 있죠. 키가 다 큰 다음에는 다른 성분의 변화는 별로 일어나지 않고 보통은 지방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체중이 줄게 되는 거죠. 체중이 질 때는 대부분 지방의 증가, 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의 다른 성분들의 증가 정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방흡입은 이 지방 덩어리를 효과적으로 밖으로 끌어낼 수가 있어요. 충분한 회복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 볼륨이 감소된 만큼의 변화를 본인이 느낄 수 있고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볼륨의 감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볼륨 감소에 대해서 몇 가지 소질문을 만들고 답변을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흔한 게 지방 덩어리를 그렇게 억지로 짧은 시간에 뽑아내서 몸의 건강이 상하지는 않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갑자기 많은 지방을 뽑았을 때, 더 많이 뽑았을 때 몸이 더 해롭지는 않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결론적으로 건강상에 해롭지 않습니다. 지방층 자체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기능은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소량으로도 그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몸에서 지방을 제거한다고 해서 우리 몸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지방이 성인병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적당량으로 줄여주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은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전부 다 빼낼 수가 있느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몸의 지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피하지방, 또 장기 사이에 막 끼어 있는 내장지방,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지방흡입으로 끌어내는 것은 피하지방입니다.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층을 긁어내는 거죠. 그걸 두께를 얇게 만드는 겁니다. 내장지방은 우리가 시술로 그거를 뽑아내기에는 너무 깊은 층에 있어요. 그리고 위험한 구조들하고 막 섞여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흡입으로 빼낼 수 있는 건 피하지방 뿐이라는 것은 알기는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 피하지방만 줄이는 것만으로도 볼륨의 감소를 만들 수가 있겠느냐? 말씀드린 대로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술자가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가지고 시술하느냐, 또 본인의 상태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의 폭은 굉장히 클 수는 있겠죠. 실제 비만이고 지방이 많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지방을 뽑아낼 수가 있어서 심지어는 부어있는 상태에서도 그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붓는 정도가 볼륨의 감소를 가릴 정도로 적은 양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도 붓기가 다 빠지면은 볼륨의 감소를 본인이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 차이가 있겠고요. 근데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마른 비만 이런 얘기도 하는데 밖에서 제3자가 보기에는 굉장히 얇아 보이는데 근육이나 뼈는 굉장히 얇은 상태에서 지방만 많이 늘어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또 지방이 원래 많았던 분들만큼 많은 정도의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체중이라도, 같은 키 체중이라도 어떤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 피하지방의 양이 다르면 그 변화는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말랐던 친구가 단기간이 많이 찌는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지방의 성분의 증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더 많은 볼륨의 변화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볼륨을 무조건 만들 수가 있느냐?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들 아시니까 현실적인 목표를 좀 가지고 오시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드리면
그 환자와 제가 할 수 있는 것의 어떤 그 합의점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시술자를 만나느냐인 것 같습니다. 시술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또는 좀 터프한 수술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피하고 싶어서 아주 조금 소량씩 수술할 수도 있거든요. 종아리 알 제거 수술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초기 그 시술을 개발을 할 때에 저희가 그 중국에 넘어가서 카데바 실습을 많이 했어요. 종아리 구조를 알기 위해서. 카데바라는 게 뭐냐면 이제 사체를 가지고 해부를 해보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그때 시험 삼아서 그때 갔었던 분들이 다 1세대 우리나라 지방흡입을 가장 많이 했던 분이라서 그때 지방흡입을 먼저 시범적으로 해본 다음에 실제로 피부를 열고 지방층을 살펴봤더니 지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지방을 제거했다고 했는데도 남아있는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가 지방흡입에 대해서 좀 약간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의사들도 많은 지방을 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걱정도 많고 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지방을 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시술이 좀 소극적이 되는 이유는 상업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요즘 그 광고가 치열해지다 보니까 대부분이 가격을 낮추는 광고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수술이 좀 소극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광고나 상담할 때는 또 옛날보다 흡입량이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다고 그렇게 또 광고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병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재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재수술은 시술 자체도 좀 힘들고 모양도 예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시술자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재수술이 바로 첫 번째 수술을 했는데 모양은 괜찮은데 볼륨이 별로 안 빠진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재수술하기 굉장히 좋아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는 좋은 시술자라면 적극적인 시술을 해서 전수술과 전혀 다른 볼륨의 감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슨 얘기였죠? 지방흡입의 장점,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였습니다. 볼륨의 감소를 많이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방흡입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좋은 이유 또는 장점은 지방흡입을 한 부분은 앞으로 살이 좀 덜 찐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인이 된 다음, 즉 키가 다 큰 다음에는 지방세포의 개수는 늘어나지 않고 각자의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거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학문적으로 따지면 100%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좀 특별한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것이 상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포의 개수를 줄여놓으면 찔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별로 없어지면서 살찌게 되는 상황에 좀 덜 찌게 되는 거죠. 실제로 좋은 지방흡입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한 군데 흡입을 하고 한참 뒤에 다른 부위를 시술하러 오신 분들 중에 그런 얘기들 다 하시죠. 그래서 나머지 부위도 하면 앞으로도 유리할 것 같아서 다시 또 하러 왔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반대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시술을 했는데 효과가 약간 있었던지 또는 미미했고 그 이후에 살찌는 것도 그게 그거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직은 좀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지방흡입을 해서 볼륨을 줄이고 체중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좀 부끄러워들 하시죠. 특히 뭐 그 연예인들이나 SNS의 뭐 스타들 이런 친구들이 지방흡입을 하고 효과를 보고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제 진료실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대화들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그 지방흡입을 많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마 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했는데 별로 효과를 못 봤다고 하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내가 너무 좋았다 그렇게 한 분들은 아마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누가 지방흡입 했는데 좀 별로더라 이런 얘기에 100% 신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상업적인 이유가 되겠죠. 비만을 관리해주고 이걸 빼는데 도와주겠다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 약간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되는 치료법들이고 방법들인데 이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는구나 하는 좀 그런 것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지방흡입이 사실 적군의 끝판왕이죠.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의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죠. 지방흡입을 하지 않고 비수술적인 예를 들어서 주사나 기계를 사용한 어떤 이런 비만 관리를 하는 분들은 지방흡입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 지방흡입은 사실은 좀 몇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이 좀 있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또 영상을 만들 예정이지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도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게 지방흡입인데, 이런 문제점들만 자꾸 이제 노출을 시켜서 사람들을 이제 겁나게 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 말고 효과를 잘 못 느끼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방흡입을 하면 많이 부었다가 그게 완전히 빠지는데 몇 개월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자기가 생활을 하면서 예전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중에 경과를 보러 왔다가 예전 사진을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짓말이나 착각이 아니고 실제로 살이 덜 찌는 효과를 못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소극적인 시술을 하면 볼륨의 감소도 적을 뿐더러 지방 창고를 줄이는 효과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지방흡입 한 경우와 거의 다르지 않게 지방이 증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상업적이든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소극적인 시술을 하면 두 번째 지방이 덜 늘어나는 효과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살이 많이 찌는 상황에 처해 있거나 또는 선천적으로 살찌는 성이 굉장히 강한 분들은 이걸 또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지방흡입 때문에 덜 찌는 효과를 극복할 정도로 지방의 어떤 증가가 너무 빠른 거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지방흡입을 하지 않았다면,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체중이 증가한다면 훨씬 더 많이 찔 수 있는 분인데, 그나마 지방흡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덜 찌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당장의 어떤 볼륨 감소를 얼마큼 만드는 것보다도 앞으로 찌는 것에 대한 것을 예방적으로 줄이는 게 더 큰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고도비만인 분들은 지방흡입과 더불어 체중 조절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받고 실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고요. 간혹 의사분들이 고도비만인 분들이 지방흡입해서 소용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물론 100%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좋은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자, 이런 거짓말이나 잘 몰라서 어쩔 수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수술 한 부분은 다른 부위보다 굉장히 덜 찐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좀 들어보려고요. 수년 전에 좀 제가 경험했었던 건데요. 어떤 20대 아가씨인데,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많죠. 상체는 마르고 하체는 조금 두툼한 스타일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해봤더니 상체는 줄어들고 가슴은 작아지는데 하체는 거의 그대로인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또 살이 찌게 되면 또 하체부터 또 찌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허벅지 지방흡입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허벅지 지방흡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연락이 이제 회복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저한테 방문을 했어요.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지방흡입을 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후에 혈액 쪽에 굉장히 나쁜 병이 생기는
그런 질환을 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빨리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대용량 스테로이드 요법을 받으신 거예요. 뭐 들어보셨겠지만 스테로이드를 대용량 장기간 복용을 하면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도 치료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병 치료가 우선이니까. 다행히도 이분은 그 치료를 하고 병이 완치가 됐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 10kg 정도가 체중이 늘어버리는 거예요, 단기간에. 그런 상황인데도 허벅지는 지방이 잘 안 늘어나더라,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 대신 이제 그 상체로 지방이 많이 늘어났었죠. 그래서 그때 3, 4년 만인가 오셔가지고 상체 수술 다 하시고 또 그 이어서 또 감량도 잘해서 또 좋은 변화를 만든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무슨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지방흡입한 부분은 살이 좀 덜 찌는데 어차피 쪄야 되는 살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부위에가 살이 찌는 게 아니냐. 굉장히 흔한 질문이고 연구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몸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죠. 지방흡입을 해서 덜 찌는 것만큼 다른 부위로 그만큼 증가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은 걸로 연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흡입의 장점을 정리하고 있죠. 첫 번째는 볼륨의 감소를 잘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지방흡입을 한 부분은 지방의 증가를 훨씬 더디게 할 수 있다. 두 가지죠. 마지막 세 번째 지방흡입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방흡입 자체의 효과라기보다는 지방흡입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피부를 타이트닝, 리프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방흡입 시술을 하면서 말미에 이 시술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 몸의 구성이 제일 바깥쪽에 피부층, 그 밑에 지방층, 그 밑에 근육이나 이런 장기들이 있죠. 우리가 하는 지방흡입은 피부에 작은 절개를 내고 지방층에 들어가서 지방층의 두께를 얇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작업을 다 한 다음에 피부층 밑을 자극을 해서 탄력성물을 많이 재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부의 면적을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피부의 리프팅, 타이팅입니다. 자극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장비를 쓸 수 있어요. 특별하게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만들어지고 광고되는 장비들도 있고요. 또는 시술자의 테크닉으로 그거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요 피부 리프팅에 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제 특기라고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상세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가장 흔한 예가 출산에 관련해서 늘어난 백가죽이죠.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안에 내용물이 늘어나니까 태아도 늘어나고 더불어서 지방도 늘어나고요. 그러면서 밀고 나오니까 이 백가죽이 고무줄처럼 처음에는 좀 이렇게 늘어나죠. 잠깐 이랬다가 줄어들면 이게 원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임신 개월수가 증가하면서 이게 점점 증가하게 되면 피부 세포가 분열을 하면서 실제로 백가죽이 늘어나 버려요. 영구적으로. 심지어는 이 늘어나는 그 내용물이 너무 빨리 세포의 분열보다도 더 빨리 늘어나 버리면 피부 세포가 분열을 못하고 터져 버리게 되죠. 그게 우리가 뭐 소위 얘기하는 튼살이 되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고무줄처럼 늘어나다가 실제로 피부의 확장으로 이어지는지는 사람들마다 좀 많이 다릅니다. 타고난 성향이 굉장히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부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후에 처녀시절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보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출산 후에 백가죽이 처지거나 찌그러지는 일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이제
예쁜 아이를 갖게 되지만 이 백가죽의 문제 때문에 우울증을 얻게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방흡입만 해내면 백가죽은 더 처지거나 찌그러지게 돼요. 이거는 지방흡입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지방을 줄여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광고되는 그 운동들에 대한 효과에도 환상들이 많은데 운동을 해서 감량을 시켜도 마찬가지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지방흡입을 하면서 말씀드린 피부 리프팅, 타이트닝을 하면 피부의 면적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 볼륨 감소를 만들면서 거죽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처짐이나 찌그러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얼굴에 굉장히 많은 시술들을 하죠. 레이저도 하고 주사도 맞고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원리로 피부를 만드는, 세포를 만드는 공장을 자극해서 탄력섬유를 재생시키고 피부를 리프팅 하는 게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디 쪽에서 터프하게 진행을 하는 거죠. 다만 그 효과의 한계는 있어요.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이 있는 거는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피부를 잘라서 당겨서 꼬매주면 그 처짐이나 찌그러짐이 좀 덜 되게 보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피부를 절제하는 수술은 과정이 복잡하고 회복 과정도 굉장히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흉터도 크게 생길 수 있는 문제라서 쉽게 결정할 수는 없죠. 따라서 지방흡입을 하면서 하는 이 피부 리프팅 타이트닝이 굉장히 좋은 차선책이 되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프팅은 경험이 굉장히 많은 시술자만 할 수 있는 시술이 돼요. 이런 피부 자극을 했을 경우에는 유착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시술자가 상황 파악을 잘 해서 시술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지방흡입을 해야 되는 장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 볼륨의 감소를 제대로 만들 수 있다. 기억하시죠? 두 번째, 수술한 부분, 지방흡입한 부분은 지방의 증가가 훨씬 덜해진다. 세 번째, 지방흡입이 다 끝난 다음에 피부를 자극해서 피부를 면적을 줄여서 피부의 처짐과 찌그러짐을 줄일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좋은 장점을 얻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시술자가 적극적으로 시술을 해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술자를 만나는 게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